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서 소폭 상승하며 3,200선을 회복해줬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0.08%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옵션 만기를 앞두고 반망세가 시장에 짙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노동절을 맞아 휴장을 했고요. 유럽 증시는 테이퍼링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일제히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민은행 부행장이 민간 경제 지원 계획을 발표하자 어제 중국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1.12%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가 4% 넘게 올라갔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의 공식 통화 채택을 앞두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에 52,000달러까지 돌파하는 등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세 보였지만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시장 흐름 이어질까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개장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화요일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최충성, 최재원 세 분의 전문위원들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놀러오셔서 실시간 채팅 소통까지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이죠. 엑세스바이오 17%, 그리고 비트컴퓨터 HLB, 명신산업 세 가지 종목은 20%대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 가격에 도달을 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마이너스 현재 0.4%, 약간 손실권에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한라홀딩스와 아난티가 조금씩 더 수익률을 챙겨가 주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가 현재 14%, 아난티는 13.5% 달성 중이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손실 거의 다 만회해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0.45%까지 손실권 들어와 있고요. 이화공영 5%, 심텍 1%대 손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현대건설 한 가지 종목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이고요. 수익률 0.9%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현대중공업 공모주 청약이 있는데 관련해서 또 현대건설 시세에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이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부진했죠. 그냥 코스피도 약간 올랐고 코스닥도 약간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미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미증시에 빗대어서 좀 분석을 해볼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테이퍼링이나 고용지표 이슈가 좀 해소가 됐다. 이 정도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유럽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까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한번 힘을 내서 따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네, 일단 전날 뉴욕 증시는 시장이었었고요. 유럽 증시는 괜찮았었습니다. 한국 시장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에요. 이렇게 크게
매수나 매도 이 부분들은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여기에서 이제 매도로 좀 전환되는지의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매도가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시장을 조금 눌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주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사실 이번 주에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 한 424, 425, 뭐 그 언저리 1% 내외? 뭐 이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폭은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수로 놓고 봤을 때 보게 되면 혼조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장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얼추 다 올라왔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이 하락폭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V자 반등으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쪽 섹터하고 IT 쪽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크게 세 축으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IT 쪽과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정고점 돌파 시도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챙겨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방한을 합니다. 방한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중국 관련주 쪽에 있어서 이슈거리가 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개월 만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좀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뭐 호텔 신라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콜마 뭐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있을 거예요. 한국콜마 같은 낙폭과대로 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주는데 요거는 조금 눌러주는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1선 정도의 눌림목은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Y젠터라든가 SM 같은 경우들도 있는데 컨텐츠 쪽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알루미늄 값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E&D라든가 아니면 뭐 조일알미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일알미늄 같은 너무 급등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카마알미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 E&D보다는 뭐 알루코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목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OCI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내년에 성장폭이 좀 꽤나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오늘 장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7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으로 우리 시장 사들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업종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이 개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카카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에서 파란불로 지금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5% 하락하며 76,900원 내려가는 모습이고 어제 이 77,000원 선을 좀 회복해줬었는데 하루 만에 내주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0.5%대 가까이 하락 보이고 있죠. 주가는 105,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보합 움직임,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 네이버는 0.7% 하락하면서 45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LG화학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실적 기대감과 호재성 이슈에 강세 보였는데 LG화학이 전 세계 전기 승용차 배터리 납품 2위를 유지하면서 어제 모처럼 강하게 반등 성공했습니다. 이 3% 넘게 상승하며 마감했고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받는 모습이네요. 현재 주가는 756,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뒤따라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0.6% 넘게 올라가며 현재 주가는 772,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0.28% 강보합권 움직임, 현대차는 0.2% 하락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상승하며 마감했고 코스닥이 하락하며 마감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시작하는 모습이네요. 코스닥이 0.06% 어제의 하락분을 만회해주면서 1,05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2% 떨어지면서 3,200선 이탈하는 모습인데 3,200선 지지 포인트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개인들만이 이 순매수 나서면서 시장 방어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동반 매도 나오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40억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며 출발합니다. HLB가 1.5% 급락하면서 64,300원까지 주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0.6% 상승하며 161,5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헬스케어도 0.4% 상승하며 117,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펄어비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5%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은 87,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0.7%, LNF 0.5%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은 시젠이 좀 부진한 모습이네요. 0.46% 떨어지며 65,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인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기대되는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 상승 계속해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역시나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스피가 3,200선 또 회복해줄 수 있을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자,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크게 오른 부분들은 없지만 빠지지도 않았고요. 말 그대로 그냥 횡보 정도인데 어제 체감들이 좋은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제 순환매라는 관점에서 종목들이 올라와서 그러는 건데 오늘도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고가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고 지수는 그냥 여기서 가만히 떠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 이틀 올라가면 하루 이틀 빠진다. 하루 이틀 빠지면 또 하루 이틀 올라간다. 이게 박스권의 그냥 기본적인 그냥 흐름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장이 막 올라가면서 폭등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올라가면 또 하루 이틀 빠지고 하루 이틀 빠지면 또 하루 이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지수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지수는 지금처럼 움직여 이렇게 그냥 고요하게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그 횡보라 그러죠. 횡보하는 흐름으로 그냥 찌글찌글 움직여도 뭐 크게 변동성이 없는 지금 정도의 흐름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살짝 밀리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 거고 지금도 지수가 살짝 밀려도 오히려 올라가는 섹터들과 종목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바로 순환매 때문에 그런데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를 나와주면서 움직이는 흐름들 마치 좀 차별화 같은 느낌이 더욱더 들 수밖에 없는 흐름이 또 그래서 그런 거고 어쨌든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많이 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올라간 흐름들이 나왔었다라는 거를 본다 그러면 시장은 그냥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후재거리 이슈가 붙어버리게 되면 이제 한 번씩 움직여주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매수 공략을 할 종목과 버틸 종목으로 나눠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일주일 넘게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오니까 종목들이 좀 올라간 것들이 있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어떤 종목들은 또 많이 간 애들도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좀 한번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타임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박스권장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크래프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크래프톤 게임주죠.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 자, 어제 조금 빠졌어요. 5% 정도 빠지고 오늘도 1.5% 정도가 빠졌는데 바로 이제 기간 보호 예수 물량이 일부 해제를 앞두고 물량 부담 때문에 이제 하락했다라는 소식인데 9월 3일 날에 이제 올라갈 때에서의 이제 이슈를 보게 되면 9월 초 요쯤이죠. 그때에서 올라갈 때 이슈를 보게 되면은 K-듀디 지수 편입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어요. K-듀디 지수 이제 편입 기대감 이슈랑 그 다음에 신작 게임에 대한 뉴스데이트 테이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흥행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나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조정받으면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지금 위치에서 막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밀리면 그래서 박스권을 생각을 하고 한 45만 원까지 밀려버리게 되면 여기에서는 매수 공략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한 51만 원에서는 매도를 잡고 40만 원, 아니 45만 원 이 정도에서는 이제 매수를 잡고 그런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면서 오히려 조정받으면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정받으면 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마알루미늄인데요. 사마알루미늄. 자,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이제 폭등을 하고 있죠. 알루미늄 가격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알루미늄박 제품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지금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소재주로 지금 부각이 또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알루미늄 압연 제품 및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고,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뭐 콘덴서용, 전지용, 음극 박제용 및 자동차용 에어컨용, 그 다음에 그런 알루미늄박을 포함한 필름, 종이, 기타 소재로 만들어진 포장재들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는 반도체 메모리 저장 장치 유통 사업을 또 진출을 해서 미국에 있는 샌디스크 그쪽에다가 그 부분들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요. 어쨌든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내 지금 최고 수준으로 지금 급등해 있는 상황 때문에 조일 알루미늄, 뭐 사마 알루미늄, 뭐 대유 플러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이슈가 돼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조일 알루미늄도 지금 급등이 돼 있고 사마 알루미늄도 그렇고 대유 플러스도 마찬가지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이쪽 관련주로 이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슈가 나와서 급등이 나오는 것들은 좀 들어가기에는 좀 늦었어요. 그래서 관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축하할 일이고, 왜냐면 지금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면서 계속 가요.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뭐 3만 원이 안 깨지면 뭐 4만 원도 갈 수도 있고, 뭐 5만 원도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장이 한 번 가면은 잘 안 떨어지면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는 할 수 없는, 그냥 뭐 나중에 조정받으면은 뭐 그때 공략하시거나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잘못 들어갔다 또 조정받으면 금방 또 15%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후성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후성을 작년도서부터 해서 작년 4,800원, 5,800원, 6,200원, 그다음에 7,000원, 8,000원, 8,500원, 8,400원, 7,400원. 작년에 8번을 추천해서 했었어요.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8번을 추천을 했고요. 공개 방송에서도 뭐 100번 정도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주가가 안 움직일 때마다 후성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어떻게 해요? 더 사라 그랬죠. 가지고 있으면은 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컨센서스도 좋고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으로 이쪽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심히 모아놔라 라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수익도 많이 내드렸었어요. 이미 작년도 3월 달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드렸지만 8월 달에서도 추천을 강하게 또 해가지고 40%, 50%또 수익 한번 내드리고, 그리고 또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또 9,000원대, 8,000원대 추천해가지고 또 수익을 50% 넘게 내다가 이제 올해에서는 3월 달에 빠질 때에서 9,830원 하면 또 한번 추천을 하고, 또 아주 징그럽게 또 말 안 듣고 또 안 움직일 때 한 4개월, 3개월 동안 아주 박스권을 할 때 괜찮다. 이런 만한 종목이 없다. 반드시 움직인다. 반드시 움직인다. 얘기해갖고 10,000원 초반대에서 10,000원 이하에서 사라고 몇 번 얘기하냐면 올해는 11번을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11번을 얘기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신고가예요. 신고가고 수익도 많이 냈어요. 올해 기준으로는 85% 정도 수익이 났고요. 작년 기준은 280%가 수익이 났는데 이거 더 갑니다. 어제 수급 보니까 기가 외국인 연기금 엄청 많이 샀어요. 연기금 65만 주, 외국인들이 85만 주. 지금 탄소 배출권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반도체 불화수소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뭐 전해질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살아 있고, 그리고 지금 불화 인산 리튬의 가격이 지금 점점 비싼 거에 대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도 계속 상향이 될 거다 그러는데 이미 예상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실적 상향에 대한 얘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정 들어오면 사야 됩니다. 이거 2만 원 넘어가는 거는 그냥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건 5만 원까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4,800원에 추천하고 10,000원 이하에서 열심히 추천했기 때문에 5만 원을 가든 3만 원을 가든 2만 원을 가든 이미 큰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종목이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기본 2만 원, 많게는 5만 원까지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이 시각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후성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 후성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부터 시세가 또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어제부터가 아니라 몇 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이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 앞으로도 성장성 뚜렷한 기업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각부터는 이수연의 특징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개장한 지 한 13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각에는 어떤 급등주들이 있을지 한번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조일 알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아변 전문 기업인 조일 알미늄 어제부터가 아니죠. 이 종목도 지난주부터 사실은 알루미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10배, 10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서 알루미늄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사마 알루미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일 알루미늄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양극박에 필요한 핵심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알루미늄 판가 인상 등의 수혜주가 조일 알루미늄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받았고요. 또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알루미늄에 대한 선물 가격이 올 들어서 톤당 2,650달러까지 오르면서 올해에서만 300%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올해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 매출, 실적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전년 대비 32.8% 늘어난 4,422억 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한 204억 원으로 각각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일 알루미늄 현재 13% 급등하면서 3,24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정말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8월 25일, 8월 말부터 9월 7일이니까 거의 한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이 주가 역시 300%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루미늄 가격이 올해
1년 동안 지금 300%가 올랐는데 조일 알루미늄의 주가는 2주 동안 300%가 올랐네요. 1,135원부터 3,355원까지고 지금은 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자리 같습니다. 3,355원 오늘 잠깐 터치했었고요. 윗골이 살짝 달고 3,23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 대유플러스입니다. 대유플러스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한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탄소 나노 튜브가 뭐냐면요.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동소체로 전기 전도와 구리가 비슷하고 열 전도율은 다이아몬드와 같으면서 강도는 철강보다 높은 꿈의 신소재라고 합니다. 이 관련된 종목으로 대유플러스가 꼽히고 있는데 이 대유플러스가 자동차 부품 사업을 분할해서 자회사로 갖고 있고 또 탄소 나노 튜브와 알루미늄을 혼합해서 쓰는 그런 신소재인 스마트 알루미늄 사업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종목도 알루미늄과 관련된 종목으로 현재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주가 6% 넘게 올라가면서 1,60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으로 봤을 때, 네, 이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조정받을 때 함께 주가 떨어지면서 1,18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금방 주가를 회복하고 있죠. 지금도 역시나 우상향 곡선 그려가고 있고요. 9월 7일 오늘 1,645원까지 주가 터치했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1,60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한국 맥널티입니다. 커피 회사죠. 어제 25% 넘는 급등세로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10,000원 넘어섰고요. 이베이 코리아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직구 수요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이 시장을 선점한 종목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달에 한국 맥널티가 중국의 연태 지역에 커피 생산 거점을 또 구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공장도 확대하고 있고 투자도 규모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맥널티의 앞으로 입지가 조금 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5% 넘게 올라가며 1,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한국 맥널티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어제 갑자기 시세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850원부터 250원까지 내려왔는데 음봉 전환했고 다시 양봉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이 힘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5.78% 상승하면서 1,2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수연의 이 시각 특징주 함께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특징주들이 지금 시간에서 급등하고 또 움직이고 있는데 장 초반에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힘을 잃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잠깐 체크를 해보면 네, 코스피는 하락폭을 줄였고 코스닥은 상승폭을 줄였네요. 네, 두 시장 모두 지금 약간씩 뭔가를 줄여가는 모습인데 다행히도 외국인들이 지금 이 거래소 시장에 순매수 조금 들어와 주는 모습이고 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그냥 횡보하는 모습으로 시장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좀 짧게 짚어주시고요.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계정 상황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유럽 증시는 이제 미국 테이퍼링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일단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은 노동절로 좀 휴장을 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큰 뭔가 변수나 이슈가 없다면은 전일 미국 고용 쇼크로 일단 테이퍼링 지연 기대 속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일단 테이퍼링 지연 기대 속에서 일단 완만한 장세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이 되면 일반적으로 악재가 뭔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완만한 장세가 좀 이어가기 때문에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나올 만한 악재들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지만 일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요. 일단 현금 확보 심리가 조금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매매는 좀 편하게 하셔도 되지만 그 변수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를 해주시고 너무 큰 욕심을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상승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상승 폭도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은 자칫 잘못하면 또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감을 항상 가지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코스닥 시장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상승 하락, 지금은 조금 아침에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일단 코스피는 지금 하락 중이고, 일단 코스닥은 상승 중인데, 일단 조금은 교차될 가능성은 있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최근에 코스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한 반면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쉬어왔기 때문에 일단 키 맞추기의 모습도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지켜보시고 대형주의 움직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올라가는 종목들 잘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단순하게 단기성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을 계속 이끌어갈 만한 그런 종목들인지 한번 지켜보시고,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서 힘을 모아가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대장주, 대장 섹터가 사실 지금은 좀 부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다가올 시장에서는 조금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121선 지지여부 체크해 주시고 코스닥은 5일선 기준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시장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 BNC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일단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5일선 지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항상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뭔가 이렇게 확신을 사람들이 좀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항상 좀 경계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더라도 5일선 지지하고 딱 체크하시고 추세를 주지 않으면 바로 기계적으로 좀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시면 지금 접근하시는 건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라간 종목들 놓친 건 어쩔 수 없는데 다시 다른 종목들 잡으시거나 눌린 구간에서 항상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밀어가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을 좀 발굴하는데 힘을 쓰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뮤바이러스나 그런 것들 변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아직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 대비해서 단기간에 거의 8,000원부터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 6배 이상 거의 2달 동안 상승을 해왔거든요. 일단은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리스크를 내가 가지고 감내할 구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고 단기적으로만 정말 짧게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살짝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일단 21선 지지 여부 좀 체크해 주시고, 현재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 보유 확약 해제도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고요. 물론 성장성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항상 저번에도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런 것들 말씀드릴 때도 그 맥락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은 어느 정도 발생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영향을 주진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업의 실질 가치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단발성으로 좀 수급이 몰려가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 가치에서 상승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단발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매출 찍히는 것인가, 향후 성장성이나 기업의 가치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SK바이오사이언스나 최근에 상장한 신규 상장 종목들, 뭐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에 상장한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뭐 뒤에서도 몇 종목 살펴볼 텐데 일단 그 종목들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단기적으로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접근을 원하신다면 한참 눌린 구간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코롱인더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코롱인더 관련해서는 뭐 좋은 기업이죠. 뭐 코롱 관련 그런 기업들, 뭐 코롱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계열사도 굉장히 많고 코롱 관련해서는 뭐 좋은 기업들입니다. 뭐 어지간하면은 영업이익도 다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기업들이고 일단은 멤브레인 국산화 대표 기업이죠. 일단은 관련해가지고 뭐 최근에 리포트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목표가도 굉장히 좀 상향돼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멀리 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접근하시면은 뭐 수익을 좀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항상 이 주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야 이왕 좋은 기업을 살 거면 싼값에 사는 게 좋으니까 일단 지금은 살짝 떠있는 구간입니다. 뭐 천천히 분할매수 하신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뭐 양호한데 일단은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석유화학 수출이나 뭐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건설, 뭐 자동차 전방 사업의 수요 확대에 대해서 일단 힘이 와서 좀 상승을 좀 최근에 좀 나오고 있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외국인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국인 기관이 이제 매도를 시작하면 나도 팔아야 되고 매수를 시작하면 나도 매수해서 따라가면 되고 일단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좀 적용을 해보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크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점 구간 2만 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구간이고 9만 원 이 자리만 잘 넘어지면 거의 뭐 신고가를 달성하고 다가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유동적 대응은 확실히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뱅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카카오뱅크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실제 기업의 가치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불안정한 시장에서 신규 종목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크래프토이나 카카오뱅크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블록딜이나 의무부 사재 등의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건 일단 소나기는 피하셔야 됩니다. 뭐 기업의 가치 내가 판단할 때는 이 종목이 추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면 일단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소나기를 피하고 그 다음에 다음 흐름에서 좀 눌림 잡으셔야 하고 만약에 다 덜어내는 게 좀 아쉬우시다면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그런 관점. 일단 5만 원까지는 주가가 열려 있으니까 일단 주가는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항상 대응하시면서 리스크를 피해서 일단 버텨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 종목들, 뭐 크래프토이나 이런 종목들 최근에 올라갔던 것들은 사실 뭐 기업의 가치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시장이 흔들리고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그냥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비중 관리를 좀 유동적으로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상황과 오늘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4가지 종목이나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 보호예수 물량 문제가 있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다시 한번 챙겨드렸고요. 마지막 주자로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최재원 전문위원의 종목들 지금 모든 종목들 IA가 지금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수익권에 들어와 있죠. IA가 마이너스 4%대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코스맥스, JST나가 이 수익을 크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맥스가 현재 6%로 가장 큰 폭의 수익률 챙겨가 주고 있고요. 네, JST나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인데 현재 4.58% 수익 내주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포트 종목 보고 돌아왔는데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많은 종목들에서 지금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이 JST나에 대해서 좀 지난주에 발언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수익 네.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 주요 스포트 전부 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JST나는 이제 제일 최근에 편입시킨 종목인데, 일단은 JST나 주유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다 알고 계신 브랜드일 거예요. 주얼리를 메인으로 해서 핸드백 그리고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는 이 아이유를 모델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드리고 시초가입에서 하자마자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오늘 역시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아직 제대로 오르기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매도가는 4,75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매도가는 4,75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사실 보는 곳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한 5,000원대 앞자리 5를 볼 것 같은 종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서 공개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매도가는 조금 여유 있게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2,980원만 지켜주는 선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이면서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흐름 굉장히 좋고 또 개별주 시장이기 때문에 이대로 바로 약간의 조정도 없이 바로 상승하는 것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이제 히든 종목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미리 축하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올라오면 4,750원에 잘 매도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증시 상황을 말할 건 없죠. 이제 다 예상대로 말씀드린 대로 잘 가고 있고 이번 주 역시도 횡보 조정장으로 개별주 시장이 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증시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질문 들어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이 이제 국전약품의 주가 전망인데요. 국전약품은 이름 그대로 이제 의약품 제조 판매, 의약품 원료 소분, 항정신성 의약품 제조 및 소분업 등등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한 사업을 하는 제약회사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굉장히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달이죠. 7월에 이제 샤페론이 폐혈증 약인 누세핀을 신종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유럽의 임상 2상 시험에서 증상 개선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국전약품은 바이오텍 샤페론에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인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세핀은 이제 투여 용량 비례해서 증상 개선 효과 약효를 보였고 투여 후 9일 차에는 이제 누세핀 고용량 투여분의 회복률이 위약금보다 40% 정도 더 증가됐다고 하네요. 평균 치료 기간 역시도 5일 이상 단축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대로 치료제로 쓰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죠. 또 국전약품은 코로나19 치료 성분 2개를 결합한 그런 치료제를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파모스타트랑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이제 원료를 복합해서 이제 복합 코로나19 치료제 프로젝트를 비임상 실험으로 수행 중이고 공결정 복합 치료제 개발로 확장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래저래 시장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누세핀이 효과를 확실히 입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가 전망을 위해서 차트를 조금 보면은 현재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자리를 잘 지지받고 고점 돌파를 위해서 최종적인 저항 라인인 12,200원도 이제 어제 상한가로 시원하게 돌파해 주면서 최대한 21,100원, 21,200원 부근까지 상승이 열려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를 간 만큼 바로 추격 매수보다는 만약 조정을 준다면 1,700원 부근을 확실하게 지지받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만약 이대로 쭉 올라가 버린다면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늦었고요. 14,700원 부근의 돌파가 좀 확실시 된다면 그리고 그 돌파 후에 그 부분을 잘 지지해 준다면 21,200원 말씀드렸던 여기까지의 상승분을 목표로 좀 단기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전약품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며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이 종목은 힘이 굉장히 좋고 움직임이 빠른 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죠. 변동성이 큰 만큼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말씀드린 조건들 충족시키는지 잘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런 코멘트와 함께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남아토건인데요. 남아토건은 종합건설 회사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전기도급공사 등등을 다 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이제 2020년 말 기준으로 광주텔레콤, 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 센트럴저축은행 등 14개의 계열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남아토건 주가가 최근 좀 어느 정도 좀 급격한 상승 후에 좀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지 보면은 위에 말씀드린 계열사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힌트가 되기는 합니다. 이제 바로 이낙연 후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남아토건 대표이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친구 사이로 알려지면서 관련주에 편입됐다고 하는데, 이제 최근 민주당이 이제 후보 선출을 위한 세종, 충북 등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54%를 얻어서 1위를 기록했고요. 또 대전, 충남을 합친 충청권 누적 득표율도 54.7%로 과반 승리를 거두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힘이 좀 과하게 쏠리는 모습인데, 당연히 이낙연 후보의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남아토건은 이대로 끝일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대로 좀 끝이다라고 말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좀 있네요. 9,500원 부분이 좀 최종적인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는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 부분이 좀 이번 주 마감할 때까지 지켜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만약 지켜준다면, 지지해준다면 다시 한 번의 큰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고 이낙연 후보가 경선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9,500원을 지지해주더라도 바로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요.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인 만큼 지켜준다고 바로 진입보다는 천천히 관망하면서 좋은 움직임 보일 때 진입해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늦지 않아 보입니다. 남아토건은 이제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무학인데요. 무학은 부산, 경남, 울산을 대표하는 주류 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동남권 지역에서 주력 상품인 전국 1등 순환 소주, 좋은데이 및 화이트 소주로 소주 시장에서 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방역 당국이 슬슬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소식에 주류 판매가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무학이 이제 어제 장 종료 후에 시간의 상한가도 가고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호재로만은 좀 약한데, 이것 역시도 이제 부산, 경남, 울산을 대표하는 주류인 만큼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제 무학의 최재호 회장과 홍준표 의원이 인맥이 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홍준표의 정치 테마주를 엮였고요. 홍준표 후보 관련주 중에서는 좀 대장주가 아니냐라는 기대감과 함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지난주 인터뷰에서 추석 전후로 해서 지지율이 골든크로스를 이룰 거라고 좀 예언을 했고, 실제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 속에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제치고 전 대표를 제치고 3위에 진입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굉장히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로 이제 같은 당의 윤석열 후보를 바짝 쫓고 있고, 이제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의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지난번 대선 때 토론 영상 등이 회자되면서 지지율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 전망을 위해서 좀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600원 부근 저항대를 시원하게 뚫어준 만큼 16,700원까지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열려있다고 보여지고요. 더 크게는 27,000원까지의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무학의 주가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학은 매수 시그널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무학 역시도 움직임이 좀 빠르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 바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눌릴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과 그리고 제 주유소 포트인 JST나 그리고 흑전약품 남아토건 무학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정원이었습니다. 네,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 주유소 종목인 JST나 짚어봤고요. 나머지 세 가지 종목들도 시그널 드렸습니다. 이 JST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3,000원대인데 5,000원까지 바라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앞으로도 최재원 위원과 함께 이런 주식 시그널들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주식 정보들 그리고 개장 시그널들 챙겨드렸고요. 오늘 나머지 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